푹 찌는 폭염 속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기억하기 위한 특별전이 합천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바이오 기업이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소멸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환경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숲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법을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멈출 줄 모르고 하늘로 솟구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있던 승합차에서도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모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입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를 일으키는 엔진 과열은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방열판 등 냉각계통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냉각수 점검은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엔진이 식은 다음 점검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보조 탱크의 냉각수의 양이 풀, 로우 선 사이에 있으면 적적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야외 주차를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내부 온도가 90도를 넘어 발화성 물질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라이터는 물론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 보조 배터리 등도 차량 안에 둬선 안 됩니다. 야외 주차가 불가피할 때는 앞유리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거나 창문을 1cm 정도 열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여름철 실내에는 가연성 라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가스용 밀폐용기, 그다음에 요즘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으시면 폭발을 해서 차량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또 차량용 소화기를 배치해 둔다면 차량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민간주택 분양가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발표됐지만 경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워낙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조치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반등 조짐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4,300가구 전체가 미분양인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 준공이 미뤄지면서 오랫동안 경남 미분양 아파트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쌓이다 보니 지난 6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0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예전에 10명이 왔다 하면 지금은 10명이 와도 실제 거래는 한 2-3명 정도. 근데 거래 가액도 많이 낮은 편이고 그런 것만 찾으시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제외된 것도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선 제외됐지만 경남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남은 미분양 주택 외에도 올해까지 소화해야 할 신규 물량도 많은 데다 각종 규제로 심리적 부담감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까지도 줄어든 이후에 가격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남의 사정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기억하자는 특별전이 합천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전시회를 이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끌려가거나 수탈당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일본으로 간 합천 사람들은 지금의 합천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로 배치된 곳은 당시 일본의 대표적 군사도시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대다수가 합천 출신인 이유입니다. 히로시마에 한 7만 명 정도가 살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폭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합천에서 강제동원의 실상을 기억하자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일본군 병사로 탄광 노동자로 끌려갔고 여성들은 군소공장으로
또 일본군 성노예로 내몰렸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 군무원으로 동원된 한 조선인이 남긴 일기장에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포로 수용소 감시원으로 동원된 이들은 전쟁 범죄자로 몰려 처벌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군의 명령만을 수행한 사람들인데도 전후에 오히려 전범으로 몰리게 돼서 일부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무려 782만여 명으로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배상 대신 역사 부정으로 일관하며 무역 보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그들은 더욱더 부정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억들은, 우리의 과거들은 또다시 반복되고 재현이 되겠죠.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합천박물관의 그날의 기억 특별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와 하동군이 발굴해 포상을 신청한 독립운동가 22명에게 정부 서훈이 추서됩니다. 제74주기 광복절을 맞아 정부 훈장과 표창을 받는 독립운동가는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우영은 선생을 비롯한 하동 출신 3명과 전남 출신 10명, 광주 출신 9명 등입니다. 경남 지역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경남지식연대가 오늘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의 유효성을 주장하지만 국가가 맺은 조약이 개인 청구권을 말소할 수 없다는 논거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인권 보장의 문제라며 아베 내각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반성과 사과, 부동한 경제 제재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한 바이오 기업이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처리 방식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고 공공부문에 이 기술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 100kg을 처리기에 투입합니다. 24시간이 지나 뚜껑을 열어보니 음식물과 분뇨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미생물이 음식물과 분뇨를 모두 먹어치운 겁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상 완전히 소멸시키는 기술을 진주의 한 작은 바이오 업체가 개발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인증 결과 음식물 쓰레기의 소멸률은 91%에 달했습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즉 발효공법은 염분 제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퇴비로 만드는 데 2달이나 걸려 숙성되지 않은 일부 퇴비는 2차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리 과정에서 가장 골칫거리던 폐수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방식들이 공정을 거쳐왔다면 저희들은 원스톱으로 한 반응조 안에서 바로 소멸을 완료시킬 수 있는. 환경부는 기존 처리 방식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고 공공부문에 이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염분이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처리 방식에서는 많이 탈피한, 그리고 잔존 폐기물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우리 기술 개발에서는 상당히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지역의 한 작은 기업이 10년 가까이 미생물 연구에만 매진해 일궈낸 값진 성과가 앞으로 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바다와 계곡을 많이 찾는데요.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에서 쉬거나 숲길을 걷는 것도 피서의 한 방법입니다. 한적한 사천의 숲길 2곳을 김태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천의 대표적인 사찰인 복명산의 다솔사. 사찰 입구에는 일주문 대신 편백나무 숲과 그 사이로 조성한 데크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조금 더 오르니 1500년 된 사찰 역사만큼이나 울창하고 방대한 소나무 숲이 등장합니다. 우거진 숲길을 걷다 보면 고사리 등의 양치식물과 작은 습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복명산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에선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와서 주변 분들 뭐 이렇게 시끄럽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산세를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시립공원이 된 뒤 죽은 소나무들을 솎아내고 숲길과 휴게시설, 계곡 등을 정비해 더욱 깔끔하게 태어났습니다. 천년 전에 바람이 불어서 소나무 가지를 간지럽힌다는 그 박재삼 시인의 노랫말처럼 저 새소리, 바람소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함께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사천의 명산인 와룡산 자락에 위치한 용두공원의 편백나무 숲. 도심공원 바로 위에 울창한 숲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망중환을 즐기고 있습니다. 30년 전 심기 시작한 편백나무 숲을 사천시에서 사들인 뒤 최근엔 훌륭한 산림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편백나무 숲 사이에 곳곳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앉거나 누워서 편안히 쉴 수도 있습니다. 해발 800m가 넘고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며 곳곳에 숲길과 산림욕장도 조성된 사천 와룡산이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하고 쾌적한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이달 27일 끝나지만 도내 적법화 완료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867곳 가운데 808곳, 전체 28.2%만 적법화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 적법화율은 양산시가 47.4%로 가장 높았고 함양군은 17%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9월 1일자 교장급 등 교육공무원 488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에 최돌숙 중등교육과장이 발탁됐고 안진수 통영고등학교 교장이 남해교육장에 정영환 밀양여고 교장이 밀양교육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상대학교 출판부가 의열단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의열단의 김원봉과 윤세주 등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한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의열단장 김원봉과 의열단의 어머니 역할을 한 윤세주의 투쟁을 소설과 대서사시 형식으로 표현했으며 박충금과 노독술 등 잊지 말아야 할 친일 인물들도 재조명했습니다. 저자 최필숙 씨는 최근 일제강점기 만행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항해 독립운동가들의 의열투쟁 정신을 본받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당직날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 함께 있다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경남경찰청 소속 A경사가 당직 근무지를 이탈해 성매매 여성과 도내 한 모텔에 함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A경사와 함께 있던 외국인 여성이 수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을 확보한 만큼 A경사를 불러 성매매 여부를 수사한 뒤 감찰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율 위반 등으로 제명한 김영애 사천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반성보단 그들의 거짓과 자기 자신의 포장과 뻔뻔함은 끝이 없다. 힘의 논리를 내세워 기자들에게까지 협박하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하고 억울하지만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갚아주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진주시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미취업 청년으로 드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4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천의 3대 미술관인 사천미술관, 리미술관, 우주미술관이 미술 전시 콘텐츠와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사천미술관은 사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리미술관은 지난 2015년
우주미술관은 올해 개관한 사립미술관으로서 지역의 미술 분야 선도를 위한 다양한 전시 콘텐츠 생산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임한 장병석 전 사천문화원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내일 열립니다. 원장 후보로는 정대한 이사가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총회를 개최해 가부를 물은 뒤 반대 의견이 없으면 신임 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